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랐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를 추석 전까지 4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언론재갈 물리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어서 취업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술 도중 환자를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지난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뒤 바로 경영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제없다며 감싸는 모양새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스쳐가듯 빨리 끝나고 폭염이 길게 이어졌죠. 이제 좀 선선해지나 했는데 다시 장마가 찾아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바로 그 장마 전선인데 다음 주 내내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결혼식에 49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 방역 지침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결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예비 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주말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우리 법원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에게 받아야 할 돈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석 달 전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다시 거세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사이판 외에는 사실상 추진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갓길 공사 중인 도로였는데 가로등은 물론 안내판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청원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한 청원에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한 청원에는 올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의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직책으로 정 차장 검사는 일선청에서 수사 지휘하던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 차장 검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